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리스 마량계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주택구역 설정, 주택규제, 카인가우라는 모두 연합정부의 3개월 계획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합정부는 6월 말 이전에 대대적인 주택정책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국회 운영에 자신의 최고 경영자 스타일을 적용해 왔으며 정부가 전달할 분기별 실행계획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목표들을 쉽게 달성할 수 있지만 각 단계를 공개하게 되면 장관들은 그들이 맡은 업무들을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계획된 36개 항목 중 4개 항목은 주택구역 설정 규정, 공공주택, 임대 규정, 건축 자재 등이 변경될 예정인 부동산 시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36개 항목 중 5번째에 있는 주택구역 설정과 관련해 내각은 중밀도 주거 기준을 시의회들의 선택사항으로 만들고 주택 성장을 위한 계획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액트당은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뉴스레터에서 이 정책과 기타 17개 실행 계획 항목을 3단계 주택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액트는 중밀도 주거 기준에 대해 국회 전체에서 반대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의무적 구역 설정이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며 시의회 인프라를 더욱 악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짜증나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중밀도 주거 기준을 선택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당 간의 연합 합의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중밀도 거주 기준을 계속 사용하려는 어떤 시의회도 투표를 통해 이를 비준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크리스 비숍 주택부 장관은 내각 문서에서 다른 세부 사항과 함께 2024년 1분기 동안 이 규정을 선택사항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다시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개발을 위해 30년 가치의 토지를 주택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주택 성장 촉진을 위한 3개년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많은 시의회들이 이미 면목상 30년 성장을 위해 주택구역 설정을 했지만 주택 비용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숍은 이 정의가 매우 중요하며 5월 예산 편성 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 성장을 개선하기 위한 다른 계획에는 대규모 개발을 승인할 수 있는 신속한 승인 제도와 지방 정부들을 위한 새로운 자금 지원 방법들이 포함됩니다. 공공주택과 관련된 6번째 실행계획 목록에는 현재 빌 잉그리시 전 총리가 진행 중인 카인가 오라이 독립적 검토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 포함됩니다. 이 독립적인 검토는 카인가 오라이 재정적 생존 가능성과 민간 부분과 관련된 비용을 살펴본 후 3월에 다시 보고될 예정이었습니다. 비숍 주택부 장관은 카인가 오라이 총 운영 수지를 짓누르고 흑자 전환의 길을 막고 있는 5억 2천만 달러의 운영 적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지역사회와 민간 공급자들에게 공공주택을 개방하는 것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당의 주택 대변인 키어런 맥아널티는 정부가 임대료 보조금 지원을 약속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 주택 제공업자들이 현재 개발을 일시 중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복누리에서는 3세 이상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4월 6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문의는 021-257-3404로 하시면 됩니다. 연합정부의 실천계획 중 7번째는 임대주택과 관련된 또 다른 액트당의 정책입니다. 임대시장 개선을 위한 법안 도입이라고 쓰여 있지만 세입자들에게 더 많은 임무를 부여하기 위한 규제 완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액트당의 뉴스레터는 이유 없는 퇴거를 복원하고 기간이 고정된 임대계약 종료 시 통지 기간을 단축하며 집주인이 애완동물 소유자에게 더 큰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임대로 제공하고 불안전한 세입자들에게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집주인들은 이러한 완화된 규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녹색당 공동대표인 글로바 스와브릭은 이 법안이 정확히 누구를 위해 임대시장을 개선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세입자들이 아닐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록 8번째는 뉴질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축 자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초안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건축건설부 장관 크리스 팽크는 최근 연설에서 건설자재 신제품을 현장 시장에 출시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팽크는 고품질의 해외 건축 제품들이 뉴질랜드에서 사용되는 것을 막는 장벽을 허물면서 품질에 대해서도 엄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당은 전염병으로 인한 공급 중단으로 다른 곳에 동등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제품의 가격이 급등한 후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국민당은 미국, 유럽, 영국 및 호주 시장에서 사용하도록 승인된 모든 자재 또는 시스템이 뉴질랜드에서 자동으로 승인되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액트당의 뉴스레터에서는 액트당이 오랫동안 이러한 변화를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기 때문에 데이비드 시머가 이끄는 규제부가 개혁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노동당 정부는 상무위원회에 건축 부분에 대한 시장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쟁감시단은 2020년 12월 보고서에서 경쟁사 제품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제 시스템을 점검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지난주 주택 경매가 전체 매매율은 28%로 떨어졌습니다. 경매에 나온 부동산의 수는 3월 마지막 주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그중 매매된 부동산의 수는 적었습니다. interest.co.nz는 지난주 3월 24일에서 29일 527개의 주거용 부동산 경매를 모니터링했는데 이는 전주에 568개보다 감소했지만 특히 성금요일을 포함하는 짧은 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난 7주 동안 3분의 1 수준을 맴돌던 147개 부동산의 판매율이 하락해 총 28%의 판매율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3월은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연중 가장 바쁜 달로 올해의 경매 활동은 지난해 3월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interest.co.nz는 2024년 3월 2일부터 29일까지 4주 동안 2157개의 부동산 경매를 모니터링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주에 3월 4일에서 30일에 경매된 1048개 부동산의 2배 이상입니다. 그러나 경매 활동이 2배로 증가했지만 판매율은 사실상 3분의 1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3월에는 경매된 부동산의 32%가 매매됐는데 이는 2024년 3월의 33%와 비교됩니다. 경매장은 활기를 띄웠지만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침체에 빠졌던 지난해부터 매매율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뉴질랜드의 어려운 취업 시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 사람들이 해외로 향하는 등 인재 유출이 진행되고 있다고 구직 채용 담당자들은 지적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수십 개의 기업과 정부 기관이 정리 해고를 발표했으며 일자리를 잃은 이들 중 일부는 다음 이동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크의 최신 구인 보고서에 따르면 구인 광고 수가 감소하는 반면 광고당 지원자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TP 채용 전문의사인 마이클 비너는 재능 있는 뉴질랜드인들이 해외로 향하는 소위 두뇌 유출이 큰 우려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디슨 리크원트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크리스티안 브라운은 해외 채용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뉴질랜드 인재를 빼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제한된 내용의 유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리카 스탠포드 이명부 장관은 이번 학기에 가족 비자 개혁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부모와 조부모들이 장기 체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스탠포드는 또한 결혼 비자가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파트너십 비자 정책을 변경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공인된 고용주 취업 비자 개혁을 포함한 다른 작업이 우선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국회 임기에는 파트너십 변경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당과 액트는 모두 지난 선거에서
해외 출생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부모를 위한 임시 장기 비자를 제한했습니다. 액트의 연합협정은 정부가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족을 조건으로 5년 동안 갱신 가능한 부모 비자를 약속합니다. 제도 입시 당시 6년 동안 보류됐던 거주 비자를 제외하면 현재 부모는 복수 입국 방문 비자로 3개월 단위로 최대 1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기는 정책 변경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학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헙,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08원 41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6원 49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0원 33전입니다.